이렇게 봐도 이쁘고, 또 이렇게 봐도 이쁘고, 그냥 이렇게 봐도 더 이쁘고.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서울을 누볐던 88년식 프라이드입니다. 이 프라이드 하면은 요즘에 국산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산 올드카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프라이드 갤로퍼 이렇게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사랑받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라이드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할 프라이드는 정말 특별한 프라이드예요. 일단 저는 이 프라이드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올드카 입문을 할 때 이 프라이드를 통해서 입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산 프라이드가 이제 3도, 이후에 5도, 그리고 외건까지 이제 소유를 하면서 제가 리스토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프라이드의 정말 팬이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프라이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연 그 중에 정말 특별한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8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9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사들 간의 이제 효율성과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 통폐합 조치라는 거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현대차는 승용차만 만들고, 기아차는 상용차만 만들어라, 아시아는 군용차만 만들고, 대림은 오토바이만 만들어라,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승용차를 생산 못하게 된 거죠. 상용차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차가 바로 이제 봉고차입니다. 봉고. 87년도부터 이 조치가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왜냐면은 한 7, 8년간 승용차 생산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의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승용차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마츠다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값싼 인건비로 생산을 하고, 이제 기아 소아리 공장에서 87년도 말부터 프라이드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프라이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차입니다. 99년도 단종되기까지 처음에 이 3도어를 시작으로 이제 5도어, 베타, 이제 외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로 초기형, 후기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87년도와 88년도에 일부에서만 생산이 됐던 극초기형이라는 모델로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극초기형 모델들은 이 프라이드가 처음 출시했을 때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이죠. 이런 극초기형 모델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일단은 힘들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극초기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프라이드는 더욱 없습니다. 이런 원형 상태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된 극초기형 모델은 저도 실물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 극초기형 모델은 기아 자동차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 올드카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자동차 박물관에서도 극초기형은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드를 기아의 그 헤리티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브리샤 이후 끊어졌던 그 승용차의 명맥을 다시 잇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델을 처음 선보이게 된 극초기형 모델, 그리고 그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이런 개체,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를 찬찬히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원을 그냥 살펴보면 1300cc 69마력 정도 됩니다. 공차 중량이 한 75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3도어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좀 재밌게 운행을 할 수 있는 펑카로 명성을 날렸고, 실제로 90년대 초 1세대 카레이서들이 즐겨 애용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비율이 사실 굉장히 좋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죠. 레트로하고 클래식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극초기형의 약간 또 특징이 보여요. 필러 부분이랑 요쪽 이 부분이 지금 검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일체감을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도장이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검은색 도장이 돼 있죠. 여기도 검은색 도장. 근데 일반 프라이드는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주는 느낌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극초기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도어이기 때문에 문짝은 하나예요. 뒷문짝이 없어요. 그리고 휠은 12인치 알로이 휠에 이게 커팅 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참 이런 휠이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알로이 휠로 출시가 됐는데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는 다 스틸 휠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옵션이 더 떨어졌어요. 이 휠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휠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깔은 이렇게 레트로한 레드 색감입니다. 휠이 12인치라서 굉장히 작거든요. 요즘에 사실 12인치는 타이어도 안 나와요. 타이어 구하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귀엽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순정 상태 그대로 놔둬도 정말 유니크하고 존재감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이드 프로텍터 붙어 있죠. 이때 당시에는 다 이런 게 붙어 있었죠. 주유구 있는 위치도 되게 유니크하지 않나요? 뒷모습 너무 예쁘죠. 보세요. 야, 이거는 진짜 따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엄청 이쁩니다. 자, 뒤에 테일게이트랑 범퍼. 자, 보시면은 되게 밋밋해요. 이게 진짜 단순한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 힘인 것 같아요. 범퍼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죠. 이게 옛날 차들 좀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레트로한 느낌을 줘요. 근데 차가 긴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약간 주걱턱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세요. 차가 되게 짧아요. 짧은데 이렇게 앞뒤로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자, 프라이드의 뒷모습. 뒷모습은 3도어, 5도어, 외건 모두 같습니다. 라이트도 이게 87년도 그대로 지금까지 써온 라이트예요. 오래돼서 사실은 엄청 깨끗하거나 막 블링블링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호돌이 스티커도 있고 기아 모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 실내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엄청 이쁘죠, 실내. 보세요. 색감 자체도 이게 극초기형의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 프라이드는 이런 색깔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가. 극초기형 보세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 한 바퀴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모습하고 뒷모습을 감상하시면, 자, 안개등이 있고 이렇게 라이트가 좀 각진 라이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각라이트라고 불러요, 프라이드 동호회에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후기형으로 가면 둥근 라이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는 지금 유리입니다. 유리고 둥근 라이트로 가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죠. 앞에도 보면은 아까 뒷범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일자로 딱 떨어지면은 그 236 같이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느낌을 주고 스포티해 보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레트로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면 차가 짧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짧고 비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퍼가 조금 톡 튀어나온 것도 굉장히 이쁜 모습을 줄 수 있고,
이 극초기형 프라이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크롬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릴이에요.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색감이 이미 엄청 예쁘죠. 이게 일반적인 프라이드랑은 일단 컬러 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인 프라이드는 이런 컬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회색인데 이거는 이제 베이지색이죠. 베이지색.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자, 이렇게 모든 표시들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씨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불을 켜도, 이게 야간에 불을 켜도 다 오렌지색으로 들어와요. 일반 프라이드와의 또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딱 요 이제 인테리어 색감에 여기 이런 오렌지 불빛이 주는 그런 레트로한 감성과 좋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헤드 유닛도 많이 다릅니다. 극초기형에서만 볼 수 있는 헤드 유닛입니다.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이게 35년이 돼갖고 막 맨질맨질합니다. 여기. 스티어링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리고 대시보드 컬러감 매칭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문살짝이라고 써있죠. 그때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부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손잡이도 다릅니다. 생긴 게 재질도 다르고, 일반 프라이드는 이제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드는 이건 재질이 벨벳 같은 재질이에요. 재질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이런 손잡이 디자인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 매트도 컬러가 너무 이쁩니다. 지금 깔아놔도, 일반 차에 깔아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갈색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플로어 매트는 기아라고 써 있어요. 기아, 이때 당시는 기아 산업이죠. 기아 산업. 극초기형 모델들이 그 일본 부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산화율이 좀 떨어질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높낮이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프라이드에는 없거든요. 이게 일반 프라이드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밑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 이게 일반 프라이드에 없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있고, 기어 노브 그립감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두툼하고 꽉 찬 뭐 쫀쫀한 그립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소박하면서 레트로한 그립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손에 꽉 안 들어오고 조금 작아요. 이게 옛날 차라서 그런지 작은데 이게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 소재도 이 우레탄 같은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싸구려 소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돼서 손때를 타고 매질매질해져서, 아, 이걸 딱 잡고 변속한 느낌이 정말 일품입니다. 일품. 자, 이렇게 프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프라이드를 3대 소유하면서 다 리스토어 복원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복원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차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1인 신조로 서울에서 할아버지 분이 운행을 했던 차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차가 운행을 하면서 겪어왔던 세월을 이 차가 맞은 거잖아요. 거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원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세월의 그 때를 싹 벗겨버린다는 게 과연 더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만큼 88년도 극초기형이 갖고 있는 모델의 그런 고유한 특징들, 그리고 가치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잘 보존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에 이런 차가 있다라는 걸 소개했다는 정도?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